오늘은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황과 투자 아이디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서울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통계 네, 혹은 체감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과 지방 부동산 네.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요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KB 부동산 이제 지수 통계 데이터 기준이고 이제 올해 기준이에요.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데는 이제 서울만, 그쵸? 여기.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순위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서울만 음, 지금 오른 걸로 음, 나와 있죠? 네, 네,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서 서울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5월 달부터 상승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KB 통계가 너무 좋지만 네, 좀 느리다라고 제가 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내리는 것도 음, 똑같이 느리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5월 달부터 상승한 걸로 나오죠.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2월 달부터 바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빠른 이제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로 좀 보시면 네, 자,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좀 더 많죠. 아까 이제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인천, 강원도, 전북 이런 데도 좀 빨갛죠. 네,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 인천, 강원, 전북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상승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하락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아, 근데 이제 요거를 플라워 차트를 이렇게 좀 보시면 네, 이제 세종이 제일 많이 지금 매매 전세가 둘 다 떨어졌죠. 네, 그 다음이 대구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인천, 강원도 그리고 이제 뭐 전북 네,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상승이 이제 막 시작이 음, 된 흐름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부동산 통계 데이터 중에서 제일 정확한 게 뭐냐면, 네. 혹시 아세요? 리치고 시세. 아니, 공신력이 없잖아요. 리치고는 아직. 네. 15일까지 쓰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네,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한국 부동산은 이제 실거래가 지수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저희가 자체 집계한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로 만든 요 리치고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죠? 네, 예, 약간의 이제 상승 하락의 폭만 다르고, 한국 부동산은 실거래가 지수는 최신 데이터가 5월 달인데, 리치고는 이제 8월 달. 좀 더 그러네요. 많이 빠르죠. 그래서 네, 이제 요 리치고 통계가 이제 한국 공신력이 가장 높은 한국 부동산의 실거래가 지수랑 가장 유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한번 데이터를 볼게요. 네, 플라워 차트를.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이 더 많아졌죠? 네, 네, 더 많아졌습니다. 뭐 수도권은 계속 빨갛고요. 그 다음에 좀 울산 같은 경우도 꽤 빨갛고요. 전북, 충남, 네, 예, 이런 데 지금 다 빨간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고 시세로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상승한 지역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서울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상승을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경기도, 그 다음이 인천,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예, 전북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제주도나 세종이나 광주나 경남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체감이 맞다. 오르고 있다. 그럼요. 예,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네. 그럼 대표님 한국 부동산이나 KB 통계로는 네. 리치고 시세도 그렇고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값 포함해서 네. 서울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표님 지금이라도 좀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조정이 나올지 좀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먼저 물어보신 거에 제가 답하기에 앞서서 네. 제가 질문을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지역마다 다르고요. 네. 제가 울산 같은 데는 내 집 마련이면 사도 괜찮다고 제가 몇 맞아요.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맞아요. 저 김기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올해 초에 제가 네. 김기현 대표님 인터뷰했을 때 기억나는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울산 올해 좋다. 네. 사도 좋다. 네. 두 번째는 세종시는 아직 허리다. 무릎까지 좀 더 기다려라. 네. 근데 지금 세종은 떨어지고 있고 네. 울산은 오르고 있죠. 그렇죠. 정확히 맞추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지금은 단기 반등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 정책이 만든 단기 반등작. 그리고 네. 이거는 스트레스 DSR이 2차가 시행되면 이제 그 불꽃이 네. 사그라들 거다라는 오. 말씀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뭐냐면 이제 요 실거래가 보이시죠? 네. 자, 이때도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떨어졌다가 네. 반등이 나왔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네. 누군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위로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면은 이때 지금 이제 요때도 단기 반등장이 2009년 9월 달에 끝났거든요. 네. 9월 달에 딱 고점 찍고 그 이후부터 하락을 했는데 만약 지금이 2009년 8월 같은 시기예요. 집 사시겠습니까? 알면 안 사죠. 왜 안 사요? 모르면 사겠죠. 걱정돼가지고 더 오를 것 같아서. 그쵸.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이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언제랑 똑같냐?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1년 10월 달에, 네. 보세요. 자, 리치고 AI 시세도 그렇고, 가장 정확한 공인된 한국 부동산의 실거래가 지수를 봐도 그렇고, 정확한 고점이 언제였죠? 21년 10월. 네. 그리고, 대한민국 많은 부동산 전문가가 있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제가 21년 10월 달에 뭐라 그랬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조로의 매도 기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정확하게 맞았는데 네. 자, 지금 시점을 저는 뭐라고 보느냐? 네. 지금 시점을 21년 지금 8월 달과 지금 방송 찍고 있는 24년 8월 달이랑 너무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전고점 거의 그냥 다 오기 직전. 네. 이제 올라가기 매우 힘든 장이 9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좀 기다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시면서도, 네. 그럼 집값 하락의 좀 트리거가 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트리거를 알기 전에 지금의 집값이 왜 상승이 왔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쵸? 그쵸. 원인을 또 알아야죠. 네. 자, 요걸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어제 딱 만든 자료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분기별 입주 물량과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차트가 나와 있어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1년 10월 달에 정확한 고점 이후에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21년 10월 달에 정확한 고점 이후에 약하게 하락을 하다가 어떻게 됐죠? 급격하게 또 7월 달부터 이제 급락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어떤 문제가 걸려 있었죠? PF 대출 터지고 둔촌주공 청약 걸려 있어. 터지고 네. 그래서 제가 12월 초에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제가 찍은 영상 때문에 아직도 욕을 먹고 있는데 1월 3일 부동산 대책 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둔촌주공은 큰일 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왜냐면은 8천억 정도가 되는 3개월짜리 단기 대출, 그것도 금리가 15%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거의 대출 만기가 1월 말이었습니다. 그럼 뭐 막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됐고. 막을 수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났겠죠. 근데 이제 막아야 되니까 정부에서 1월 3일 이제 부동산 대책을 급하게 꺼내고 신생아 특례도 꺼내고 다양한 부양책을 펼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펼쳤고 이 정책을 펼쳤던 시기가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 바닥을 찍었던 딱 그때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어때요?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작년 9월 달에 뭐라 그랬죠? 데이터가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다시 하락 올 수 있다. 만약 이 흐름이 한 달 정도 더 지속이 되면은 다시 하락이 올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락이 왔죠.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총선이 걸려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뭘 한 거예요? 신생아 특례를 해서 또 돈을 풀고, 신생아 특례만 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증여세를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비과세인데 이거를 1억을 더 얹어서 1억 5천. 그럼 부부 합산하면 3억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현금으로 주는데 1억 5천까지는 세금이 한 푼이 없는 거고 2억 5천을 줘도 세금이 1,0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억 5천씩 그냥 팍팍 주는 거죠. 그럼 부부 둘이 합하면 5억이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신세가 특례 받고. 그러면 정말 뭐 부부 돈 하나도 없어도. 그렇죠. 한 9억짜리 그냥 툭툭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24년은 상중하죠. 제가 굳이 상고하자라는 표준을 쓰지 않은 거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이때도 정책 꺼냈을 때가 정확한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제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풀어서 이 특례 보금자리 효과가 언제까지 갔냐면요. 8월 말 정도까지 갔습니다.
8월 말 정책의 효과가.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8월 말 정도까지 가는 거였는데 원래는 스트레스 DSR이 2차가 7월 달부터 시행이 되기로 돼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스트레스 DSR 1단계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렇구나. 가상금리가 25%, 네. 25% 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만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DSR 2단계는요, 네.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상금리가 0.25가 아니라 0.75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꽤 영향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상중하자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근데 급하게 PF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스트레스 DSR 2차를 9월로 미뤘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진 거예요? 가계 부채가 폭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2024년의 상반기가 시장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3분기 연속으로 공급 절벽이 있어요, 서울이. 자, 이거 보이세요? 여기 분기별인데 네. 5천 세대가 안 돼요, 계속. 너무 적네. 이런 일은 2020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공급이 하필이면 이때 생각이 적었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물론 전고점을 회복한 곳도 있지만 네. 서울 평균적으로 봤을 땐요. 역사적인 고점이 21년 10월 달에 맞습니다. 지금 아직 한참 모자라요. 네. 물론 일부 지역은 근처까지 올라온 지역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자,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폭증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얼마 전에 하는 총재가 그랬잖아요. 빚이 더 늘면 뭐가 올 수 있다? 경제 위기 올 수 있다. 금융위기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님이 그럴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은행들한테 대출 규제 좀 해라. 그랬더니 뭘 한 거예요? 금리만 22차례를 올린 거죠. 7월 이후로. 22차례나 올렸네. 네. 금리만 올린 거예요. 금리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니, 대출 규제 좀 하라 그랬더니, 좀 관리 좀 하라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해? 뭐라 하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24년 8월 달에 지금 갑작스러운 대출 한파가 지금 몰아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출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스트레스 DSR을 어떻게 지금 하나? 땡겨서. 수도권은 땡겨서가 아니라 네. 수도권은 가상금리를 0.75가 아니라 1.2%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뭐 좀 이따 제가 다시 대출 관련해 좀 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대출 한도가 꽤 많이 지금 줄어들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 무엇보다 25년 7월 달에는 네. 스트레스 DSR이 3차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모든 대출, 기타 대출까지 다 들어가요. 자동차 대출 1금융권, 2금 전부 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출이 앞으로 갈수록 쉽지 않다. 거기다가 제가 올해 이제 4분기부터는 저는 조정이 좀 올 거라고 보는 게 네. 그동안은 입주 물량이 되게 작았는데 앞으로 1, 2, 3분기는 어때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입주 물량이 어때요? 3분기 연속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네, 3분기 연속 지금 이제 2020년 이후로는 네. 꽤 많은 지금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책 효과 끝나고 대출 조이고 공급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다. 네. 그러면 대표님 정말로 한 10월 달 정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수치상으로 좀 꺾일 수 있다. 네. 일단 정확하게는 이제 수급상.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9월 달부터 안 좋아질 거고요. 네. 그리고 수급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매매 가격이 언제 꺾이냐면 네. 한 달 반이나 두 달 지나면 보통 매매가 꺾여요. 그러면 10월 중순이나 11월 달부터는 이제는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좀 고민 중인 분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조금 기다려보자가 좀 맞을까요? 아니, 기다려보자가 아니라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플랫폼을 하는 회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쉬울까요? 집 사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죠. 그리고 제가 모든 지역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울산이 뭐 완전 발바닥입니다라고는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 울산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산에 내 집 마련을 하시겠다라면 하셔도 좋다. 그리고 기왕이면 경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서울은 뭐라 그래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라는 제가 말까지 붙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1년 10월 달에 정확한 고점인데 지금 언제랑 유사하다? 21년 지금 8월 달이랑 유사하다고요, 지금.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고 네. 과거를 그렇게 잘 까먹는지 21년, 22년 초에 영끌에서 집 사가지고 벼락거지 되신 분들 기억 안 나세요? 그쵸. 힘들었죠. 아니 그런 일이 안 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또다시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이거는 네. 제가 단일 지표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주택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네. 자, 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은 자, 금리기 때 고점이요 32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말에 저점이 한 170. 네.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고점이 414였고요. 자, 지금 얼마냐 341인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 대비 지금 28.2% 상승되고 있고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려면 얼마 하락해야 된다고요? 22%. 예. 그러니까 지난 역사적인 평균 정도로만 회귀를 해도 그렇게 되려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22% 하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해야 되는 근데 만약에 저점까지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려면은 몇 퍼센트 하락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50.4%. 50%.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22%에서 최대 5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요. 많군요. 근데 이걸 집을 지금 산다? 정부가 이런 당장 내 앞에 지금 사탕 발림 해준다고 이것 때문에 한다? 진짜 큰일 날 수 있죠. 그렇군요. 아, 대표님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 2부에서 정부에서 이어질 대출, 그다음 네. 뭐 공급 정책들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